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일본 총리의 첫 만남은 화기애애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먼저 회담장에서 기다렸고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과 인사 후 태극기와 일장기에 가벼운 목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했던 발언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최근 전략적 환경 아래 한일 관계와 한미일의 공조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관계 발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両国にとって有益だ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 회담은 예정 시간을 10분 정도 넘겨 42분간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라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는 것 같다고도 했고 다카이치 총리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 다음엔 수도 도쿄가 아닌 일본 지방도시에서 만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강경 보수 성향의 발언을 쏟아냈던 인사인 만큼 그의 취임이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습니다. 첫 상견례를 마친 양국 정상이 최근 복원된 셔틀 외교와 같은 한일 관계의 우호적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주에서 SBS 강민우입니다. 네. 우리 총리님, 총리 선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거기다가 대한민국 방문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総理になられましたことを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韓国の国民とともに総理の韓国訪問を歓迎申し上げます。 총리님을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특히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시라는데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総理を初めてこうしてお会いできることを私非常に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とともに、日本の史上初めての女性の総理大臣となられましたことに私たちも格別な意味合いを持っておりますので、それに対しましてもお祝い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인들이 우리 총리님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韓国の国民のみならず東アジアを含む全世界の人々が総理のこれからの未来につきまして多大なる関心を持って見守っている状況であると考えます。 우리 총리님께서 지난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고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지금 더욱 커지고 있다. 이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제가 평소에 하던 이야기와 똑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総理は先週ありました就任の記者会見において、韓国は日本にとって非常に重要な隣国であり、韓日関係の重要性は一層増している。この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たい旨述べられましたというふうに聞いております。私もそのお話に全面的に共感するとともに、そのお話は私が平素より言っていましたお話と全く同じであるということ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놀랍게도 글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驚くほど私が言っているお話と文字一つも変わらないです。 네, 그리고 격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激変している国際情勢、そして国際的な通商環境の中で、韓国と日本両国は隣国であるとともに共通点が多い国であります。 그래서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ですので、韓国と日本、その両国がいつにも増して未来志向の協力を強化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ようなタイミングであると考えます。 총리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본과 한국 양국은 국내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総理もご存知の通り、韓国と日本、この両国は国内的にもただ多くの共通点を持っています。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나가면 이런 국내 문제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このように互いに共通している課題に対しまして経験を共有し協力を行っていくことができれば国内的な問題のみならず国際的な問題もいくらでもうまく解決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信じております。 그리고 한일 양국은 수천 년 전부터 사람과 기술 또 사상과 문화의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そして韓国と日本両国は数千年前から人や技術、思想、文化というものが交流が行われてきています。 그리고 지금 총리님께서 계신 이곳 경주는 총리님의 고향인 나라처럼 고대 동아시아의 인적 문화적 교류를 꽃피우던 중심지입니다. そして総理がおられるここ京州というところは総理の地元であります奈良と同様古代東アジアの交流そして文化が花盛んでいた中心地でもあります。 오늘 이 자리가 한일의 깊은 인연을 재확인하고 그리고 미래로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환영합니다. 本日この場を皮切りに韓国と日本の深いご縁を改めて再確認するとともにその未来につなげていくそのような契機になることを記念申し上げますとともに総理をはじめとする皆様方を歓迎申し上げます。イ・ジェミョン大統領におかれましては温かい笑顔で迎え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ずいぶん遅くなりましたが今年6月の、大統領ご就任私からも、お祝いを申し上げます。また私が総理、に就任してからもこんなにすぐにお会いできて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しまた、総理に就任した時にはお祝いのメッセージをいただき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APEC の、ご主催、心からお祝いを申し上げます。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렇게 좋은 웃는 얼굴로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늦었습니다만 올해 6월 달에 대통령님으로 출마하신 것에 대해 축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총리로 취임했을 때는 취임하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이렇게 반갑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총리로 출마한 것에 대해서도 축하 말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APEC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日韓は互いにとって重要な隣国でございます。今の、戦略環境の下、日韓関係、それから日韓米、連携の重要性というのは一層増していると考えています。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나라입니다.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 관계,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중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今年は日韓国交正常化60周年、という大きな節目です。これまで築かれてきた日韓関係の基盤に、基づきまして日韓関係を未来志向で、安定的に発展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両国にとって有益だと、私は確信しております。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그간 구축해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そのためにシャトル外交、これをしっかり活用しまして、私と大統領の間で、しっかりと意思疎通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今日は茂木外務大臣も一緒です。それぞれのステージで意思疎通をしっかり、続けて共に発展してまいりましょう。 이를 위해 셔틀 외교도 잘 활용하면서 저와 대통령님 사이에서 잘 소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모태기 외무대신도 있습니다만 여러 급에서 잘 의사소통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네. 지난 1998년 발표된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오부치 당시 일본 총리는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공식 표명했습니다. 지난 8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이시바 전 총리는 이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隣国であるがゆえに難しい問題も存在しておりますが、一貫した政策を取ってまいります。 이재명 대통령은 자민당 출신으로는 비교적 온건한 성향의 이시바 전 총리와 세 차례 정상회담을 하며 과거사와 한일 협력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투트랙 외교를 추진해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에 대해선 우리 국민으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지만 국가로서의 약속인 만큼 뒤집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 대통령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경 보수 성향을 지닌 다카이치 총리 내각이 출범함에 따라 한일 양국은 다시 접전 모색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전쟁 책임을 축소하거나 아예 부정하는 극우적 역사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왔습니다. 2013년 아베 총리의 사례처럼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군의 강제동원 강제성 부정,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이 한일 갈등의 최대 쟁점으로 또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일 실용 외교 노선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인데 이번 정상회담에선 셔틀 외교 지속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등 한일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